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2018년 예비선거가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계속이 됩니다. 오늘 프라이머리 일렉션, 문자 그대로 예비선거인데 각 당의 후보를 투표인들이 직접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거 결과는 각 당의 후보 선출뿐 아니라 일리노이 정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리노이 주는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진보 성향의 주인데, 그래서 오바마를 선출했고 클린턴에게 표를 주었던 주인데, 그러나 주지사는 또 공화당입니다. 이번 투표 결과로 일리노이 주의 진보 성향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일리노이 거버너 선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선거입니다. 최소한 한 1억 7천만 달러가 쓰여지는 선거인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쓰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선이 여기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에 가장 비싼 선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시카고 정치권의 동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일리노이주의 그 유명한 소위 데모크래틱 머신, 민주당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건재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예비 선거의 특징과 성격은 무엇인지, 또 투표 결과에 걸린 질문과 해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카고를 윈디 시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기불순 때문이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다 하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불순이다, 정치바람이 거세고 부패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정치적인 성격은 사실은 그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민주당 주고, 리버럴 스테이트, 진보 성향의 주입니다. 일리노이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연방 대법원이 하기 2년 전에 이미 통과를 시킨 주입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거주 권리를 인정한 주입니다. 그래서 Sanctuary City를 선포했는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데 연방 업무에 우리는 도움을 못 주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에게도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주자 하는 주가 바로 일리노이 주입니다. 매우 진보적인 주가 일리노이 주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리노이 주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신용 등급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은퇴연금 부족분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주입니다. 또 주 정부의 지금 외상값 누적분이 150억 달러, 제일 많은 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가 최악인 주가 바로 일리노이 주입니다. 동시에 2명의 거버너가 감옥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 인구가 4년째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해결책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든지 지출을 깎든지, 이겁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내 책북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내 호주머니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전을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선거전이 금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쓰여진 방송 광고비만 자그마치 6,570만 달러가 쓰여졌습니다. 예선에서만 쓰여진 돈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억만장자인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가 모두 6,530만 달러를 써서 모두가 깜짝 놀랐었는데, 금년에는 이걸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 하얏 호텔의 큰손인 JB 프리츠커 7천만 달러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냈고, 한술 더 떠서 브루스 라우너 거버너는 자기 돈을 1억 달러를 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일리노이 주가 이 빌리어니어 주지사의 행태에 눈을 찌푸려 왔습니다. 1년 내내 정적들을 공격하는 광고를 내고 주 공화당 의원들의 선거비를 대신 대주고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 억만장자가 미워서 또 다른 억만장자를 뽑을 것인지 이것이 질문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일리노이 공화당이 얼마나 더 우향으로 갈 것인가, 보수화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의 도전자가 진 아이브스 주 상원의원인데 그녀의 도전장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브루스 라우너가 저소득층의 낙태 시술에 정부의 돈을 대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의 생각은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인데 왜 세금 돈을 여기다 쓰느냐 하는 반론입니다.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 조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범법자인데 보호할 필요가 없다. 다 쫓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보수의 성향을 가진 것이 그녀의 정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 내의 정치 헌금의 큰손들이 최근에 그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녀가 근소한 표 차이를 보인다면은 10%나 15%의 표 차이를 보인다면은 브루스 라우너는 정치 노선을 좀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정치 조직 소위 Democratic Machine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느냐, 건재한 것이냐, 죽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원래 근로자 중심이고 노조 중심, 공무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세가 강력했는데 이 조직에서 결정하는 대로 당락이 거의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 정부의 assessor, 평가관인 조 베리어스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가 바로 데모크래틱 머신의 보스인데 예를 들면은 마이클 메리건 하원 의장이라든가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이라든가 다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 평가 오리로 인해서 중산층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선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 연방하원 민주당 내 보수계로 꼽히고 있는 댄 리핀스키 하원 의원과 그에 대한 도전자 머리 뉴먼과의 대결도 관심사입니다. 리핀스키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오바마 케어도 반대하고 드림 액트도 반대하고 동성애 합법화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뉴먼은 완전히 진보, 개혁이기 때문에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대결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쿡 카운티 보드 프레지던트입니다. 토니 프랙윙클의 관심입니다. 그녀가 한때는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을 꺾을 것이다 하는 평판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소위 팝 텍스, 음료수 세금 소동으로 인기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녀의 목표는 시카고 시장에 대한 야망은 이미 접었고 쿡 카운티에서 한 번 임기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주목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 케네디가의 영광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그런 관심도 있습니다. 케네디가의 민권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에 남을 일이죠. 소수의 흑인 커뮤니티에는 케네디는 사실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고령의 소수의 흑인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크리스 케네디 주지사 후보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고 존 F 케네디의 조카인데 그의 아버지와 삼촌의 후광을 얼마나 업을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선거전을 해보니까 그렇게 선거 전에 유능한 정치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 기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선거는 연방 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방 하원은 2년마다 교체를 하니까 당연히 선출해야 되고 Governor, Secretary of State, Attorney General, Treasurer, Comptroller 등 주요 관리들 그리고 주 상원, 주 하원 선거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사들도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거전을 쭉 보면은 주로 스캔들 위주의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비방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 재정 상태 최악의 일리노이 주 살릴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심사숙고를 하고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3월 20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메릴랜드주 메리 카운티의 그레인 밀스 하이스쿨에서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현재 락다운 조치가 취해졌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 소포 폭발 사건을 수사 중인 FBI는 쉐르치에 있는 페덱스 시설에서 밤새 또다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포 폭발 사건은 지난 2일 이후 5번째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쉐르치는 오스틴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샌 안토니오 교회 지역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오늘 4번째 겨울 폭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동남부 지역을 강타했던 저기압골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미드 어틀랜틱과 북동부 지역에 폭우와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워싱턴 DC에는 4에서 6인치의 눈이, 그리고 뉴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틀 연속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이어 코미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맥케이브까지 해고하면서 FBI 내부의 반트럼프 핵심 인맥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 이제 뮬러 특검을 압박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뮬러 특검의 실명을 거명하며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엄청난 이해 충돌과 함께하는 완전한 마녀 사냥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피난처 도시 관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공화당 소속 의원 등 15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들까지 받아주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게 지원하는 연방기금을 삭감하려고 이번 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버가 지난 18일 밤 아리조나주 템피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어제 시험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상에서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우버 자율주행 차량은 볼보 XC90 SUV였으며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49살 여성 일레인 허즈버그로 밝혀졌으며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2018년 예비선거가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을 비롯해 거버널, 어터니 제너럴 등 주 선출직 그리고 주 상원 하원의 각 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 일리노이주에서 실시됩니다. 오늘 선거는 각 당의 후보 선출뿐 아니라 주 정치권의 흐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선거 비용의 결과 민주당 조직의 건재 여부, 진보, 보수 성향의 변화 여부가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선거를 치르는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는 전국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아마존 제2본부 선정을 위해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시카고를 방문합니다. 시카고는 제1차 후보지 20개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에는 아마존 본부 유치를 위해 세금 혜택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제2본부 도시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9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6도. 목요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고 낮 최고 48도, 밤 최저 29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3도입니다.